코로나19로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차별이 존재하는지, 혐오라는 게 얼마나 광범위하고 해악을 주는지 이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전환됐다고 봅니다. 이 말은 국가인권위원회 최영애 위원장이 지난달 30일 평등법 제정을 위한 기자회견장에서 한 말입니다. 오늘의 입법 예고는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 법안입니다. 헌법은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영역에서 여전히 차별은 여러 형태로 자행되고 있고 차별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적절한 구제 수단이 미비해 피해자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장 의원은 발의문을 통해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 지역, 용모 등 신체 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학력, 고용 형태, 병력 또는 건강 상태,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을 금지 예방하고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차별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포괄적이고 실효성 있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함으로써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평등을 추구하는 헌법 이념을 실현하고 실효적인 차별 구제 수단을 도입해 차별 피해를 주로 받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구제를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법안을 준비한 정의당은 발의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정의당의 전체 의원 수가 6명이어서 법안 발의를 위해선 다른 당 의원들의 도움이 필요한데요. 대표 발의한 장혜영 의원 역시 발의 정족수인 10명의 의원을 모으기 쉽지 않았습니다. 정의당 6명에 기본소득당 1명, 시대전환 1명,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 2명을 모아 겨우 발의에 성공했는데요. 정의당은 지난 7일 여의도역 인근에서 차별금지법 통과를 위한 정당 연설회를 열었습니다. 어떤 말을 했는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함으로써 우리 모두의 존엄을 지키고 보호하는 법입니다. 우리 사회 그 누구라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생활의 필수적인 영역에서 차별과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그 인권을 지키는 법입니다. 우리 모두의 존엄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존엄의 예외가 생기는 순간 모두의 존엄이 무너집니다. 모든 인간은 동등하게 존엄하다는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가 무너집니다. 나는 나 자체로 존엄한 사람이지만 너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너는 여성이기 때문에, 결혼을 했기 때문에, 혹은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방에서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존엄하지 않다고 말하는 순간 누구도 존엄하지 않습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사회적 합의는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변화를 일으키기 좋은 순간은 언제나 지금 당장입니다. 우리 모두의 존엄을 지키는 차별금지법의 제정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차별금지법과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2007년부터 6차례나 발의됐지만 모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지난 20대 국회 때는 발의조차 되지 못했는데요. 그 이유를 살펴보면 차별금지법을 동성애 옹호법으로 바라보는 보수 개신교의 반발이 제일 크다고 할 수 있는데요. 표심에 따라 정치 인생이 달라지는 정치인들이 종교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법안을 통과시키기는 힘들었다는 게 중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18대 대선 당시에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19대 대선 때는 입장 표명을 미룬 것도 이런 표심을 무시할 수는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이처럼 말이 무성한 차별금지법, 무엇이 문제인지, 또 법안이 통과되고 나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변호사와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법을 가장 가까이에서 바라보는 변호사에게 묻는다. 곽준호 변호사에게 듣는 차별금지 법안입니다.
성별에 대한 차별 또는 장애에 대한 차별, 나이에 대한 차별 등에 대해서는 이미 기존에 거기에 관련된 금지를 규정하는 법들이 있었습니다. 성별에 대한 차별은 남녀고용평등법에 있었고요. 장애에 대한 차별은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있었고, 연령에 대한 차별은 연령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 이미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사회보장기본법 등에서 이제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었죠. 요번에 제정을 하려는 이 법은 그 모든 것을 포괄하는, 성별뿐만이 아니라 성별, 그리고 성정체성, 그리고 종교, 그리고 나이, 그 다음에 인종, 그 다음에 국적, 전과 여부 등등 모든 어떠한 차별이 되는 요소들을 통해서 그러한 요소들 때문에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데 그 의의가 있고, 그것을 포괄적으로 규정을 했기 때문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칭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증명책임이 전환이 되고 또는 징별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증명책임의 전환이라는 말은 어떠한 손해를 입은 사람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손해를 입었다는 점과 그리고 상대방의 고의과실 그리고 위법행위 등 당신이 어떠한 잘못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손해를 입었고 그 금액은 얼마다라는 것을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모두 다 주장하고 입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법이 기본적으로 그렇거든요. 예를 들면 동성애라는 당신이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요번에 승진 기회를 박탈한 것은 아니다라는 점에 대해서 소상하게 입증을 해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이 증명책임의 전환이 법에서 작용했을 때는 상당히 깨기가 힘듭니다. 이게 내가 당신이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차별을 하지 않았다고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입증 자체가 상당히 힘들고, 이러한 증명책임의 전환이 들어가 있는 것은 실제적으로 한쪽 손을 들어주겠다는 강력한 의지입니다. 그 당신의 차별은 동성애적인 차별이 아니라 당신의 예를 들어 실력에 대한 차별, 이런 것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다면, 객관적인 딱 자료를 미리 모아놓지 않는다면 단순히 주장만 가지고는 아주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화여대의 어떤 남성이 내가 지원을 하면서 나는 이제 이 학교에 다니고 싶다, 내가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이화여대에서 나를 안 뽑는 것은 불법이다, 차별금지법에 대해 불법이고 헌법에서 금지한 남녀차별에도 반대된다, 이런 주장을 얼마든지 이제는 할 수 있는 계기가 생기는 것이죠. 일종의 사회에서 여성의 인권이 신장되고 동성애자의 인권이 신장된다면 자연스럽게 이 차별금지법으로 인해서 역설적으로 그런 기존의 여성의 영역에 있었던 데에 있어서 남성들이 들어갈 수 있는 단초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전문가의 시각에서 만나본 차별금지법안이었습니다. 차별금지법안이 제정되면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행위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또 차별의 피해가 크고 악의적일 경우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도 부과할 수 있는데요. 지난달 23일 국가인권위가 공개한 국민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8.5%가 이 법안의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국민과 사회의 분위기가 점차 바뀌고 있다는 거겠죠. 과연 차별금지법이 반대를 무릅쓰고 통과될 수 있을지, 아니면 논의조차 되지 않고 폐기될지 국회는 지금에서 계속 관심을 두고 지켜보겠습니다.